3월이 설레이는 이유가 뭘까요? 봄이기 때문일까요? 한 해의 시작이라는 태양력의 1월보다 태음력의 2월보다 가시적으로 우리들의 눈앞에 시작이라는 단어가 목격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로 입학이죠. 기저귀를 아직 채 못된 아가들이 어린이집을 갑니다. 어린이집 다음이 궁금한 부모님들은 때가 되면 유치원을 보냅니다. 그 다음으로 학교라는 조금은 딱딱한 이름의 공간으로 두렵고 설레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로부터 근 20살이 될 때까지 매년 3월이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로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어떤 친구들 또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 이 한 해를 채워갈까 설레이던 지나간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입장하신 여기는 들어서 세계로 Joyful World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DJ 조이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의 지극히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지극히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약하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어른의 하루라는 책을 보면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곡은 시작에 어울리는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주토피아라는 영화 아시죠? 그 디즈니 영화의 OST인데요. Try Everything 이라는 곡입니다. 해석하자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 정도 되겠죠? 항상 무너지고 실패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보기 위해 다시 일어선다는 주인공. 누구도 실패 없이 배우지는 못하니 다시 시작할 거라고 하죠. 실패한다고 해도 다 해보겠다는 주인공 샤키라의 목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I always
먼저 지난 방송에서 후속 보도를 해드리겠다던 넬슨 만델라 남아공 전 대통령 유품 경매에 대한 소식인데요. 경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지난 방송을 놓친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자면 2월 22일 뉴욕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의 유품 약 70여 점을 경매에 붙이려고 유가족 중 일부가 경매업체 건지스와 진행 중이었는데, 이에 남아공 정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은 남아공 내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현재 홈페이지에는 suspended, 즉 해당 옥션은 중단되었습니다 라고 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곳곳의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종양 진단에 도움을 주는 간단한 혈액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해당 질환자가 조직검사 목적으로 위험한 외과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9세의 이란 출신 건축가가 올해 미스 독일로 뽑히면서 미에 대한 기존 관념을 깨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지향하는 미인 대회의 최근 변화를 나타낸다는 평가입니다.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는 자사의 칩을 처음으로 인간의 뇌에 이식했으며 현재 이 환자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대 7,6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세계 최대 크루즈 선박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첫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메탄가스 배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차별 예방 및 학생 행동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시범 조치 중 하나로 일부 학교에서 교복 착용을 다시 도입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가동 중단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4차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면서 거의 2년 만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작년 중국의 송로버섯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돼지 사료로 쓰이던 이 귀한 진미가 이제 해외는 물론 중국 내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기록입니다. 브라질 경찰이 카니발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노린 외국인 소매치기단을 검거하기 위해 인기 슈퍼히어로 분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호주에서 일명 단절될 권리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전화나 컴퓨터를 켜놓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만 가수 노래 한 곡 감상하시고 보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덕리쥔, 한국 이름으로는 등려군의 월량 대표 아적심입니다.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죠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1977년 다른 가수의 곡을 리메이크한 버전이라는데 저만 몰랐나요? 지난 47년간 그녀의 대표곡으로 다 자리매김하면서 이제는 마치 원 가수가 그녀인 듯한 착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월량 대표 아적심 등려군입니다.
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你去想一想，你去看一看，月亮代表我的心。여러분들께서는 지금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들어서 세계로 조이풀 월드를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뇌종양 연구소가 뇌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혈액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리네트라글리오라고 불리는 이 혈액 검사법이 뇌종양의 진단, 치료, 생존율에 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뇌세포에는 뇌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지지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세포인 신경교세포가 있습니다. 뇌종양은 대부분 신경교세포에서 발생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새로운 검사법은 뇌종양 조직에서 분리된 뇌신경교세포를 혈액에서 탐지함으로써 대표적인 고등급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성상세포종, 그리고 희소돌기 아교세포종 등 다양한 유형의 뇌종양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는 뇌신경교세포를 찾아내 염색한 다음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이 혈액검사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높은 정확도에 있습니다. 분석 민감도가 95%, 특이도는 10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란 검사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수단인데요. 민감도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검출해내는 능력, 특이도는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능력을 말해요. 해당 검사는 뇌종양을 있는 그대로 양성으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질병이 없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별하는 데 있어서도 100%의 정확성을 자랑하는 거죠. 참 대단하죠? 연구팀은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이 실험 결과가 확인되면 2여 년 안에 이 혈액검사법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뇌종양의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환자의 생존율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경우 40세 이전의 뇌종양 사망률이 그 어떤 암의 사망률보다 더 높고 특히 교모세포종 환자는 10년 생존율이 1%도 채 안 되며 대개는 12개월 안에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구팀을 이끈 ICL 해머스미스 병원의 뇌과학부의 넬로퍼 시에드 박사는 뇌종양은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비침습적이고 값싼 진단법이 환자 치료 개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 최초의 혈액검사법은 특히 뇌종양의 위치 등으로 조직검사나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암관리연합회의 학술지 국제암저널 최신호에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그리스 노래입니다. 노래라기보다는 음악이죠.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게 인생 책들 중 하나인데요. 하얀 벽과 푸른 지붕으로 유명한 산토리니 섬 바닷가 어느 곳에서 춤을 추고 있을 조르바를 상상하면서 자유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미키스 데오트라키스의 작곡,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조르바의 춤.
와, 진짜 신나지 않으세요? 너무 신납니다. 그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뇌기계 인터페이스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뉴럴링크가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고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양호한 신경 자극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뉴럴링크의 첫 임상시험 환자는 지난 1월 28일 로봇을 통해 뇌의 동전만한 크기의 뇌 임플란트 칩 N1을 이식받았습니다. N1은 신체 손상을 입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각종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뇌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장치인데요. 신경세포인 뉴런과 주고받는 신호를 1024개의 전극 채널로 구성되었어요. 당시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제품 이름을 텔레파시라고 명명하며 생각하는 것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그것들을 통하는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는 이어 스티븐 호킹이 타자를 빨리 치는 타이피스트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것이 목표라고 말했었죠.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월 19일 머스크는 다시 뉴럴링크 임상시험에 관해 진행이 좋고 환자는 우리가 인지하는 부작용 없이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우스를 제어하고 스킬을 내서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럴링크가 환자에게서 생각만으로 가능한 많은 버튼을 누르기를 이뤄내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마우스를 위아래로 움직여 스크린 위의 상자를 드래그하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죠. 하지만 뉴럴링크는 이번 임상시험 세부 과정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뉴럴링크는 로이터 통신, CNN 방송 등의 외신 확인 요청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은 머스크는 수술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칩 이식이 얼마나 중요한 과학적 진보를 상징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 소비자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 뇌 임플란트가 더 넓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규제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가 뉴럴링크 첫 임상 시험 결과를 자랑했지만 인간 뇌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대한 안정성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와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복스는 전직 뉴럴링크 직원들을 인용해서 이 회사가 불필요하게 위험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동맥을 통해 뇌에 장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찾았지만 2019년 이 방안을 폐기하고 뇌에 직접 이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뉴럴링크를 퇴사한 한 신경외과 의사는 뇌의 전극이 통과할 때마다 뇌 세포 어느 정도 손상이 간다며 만약 목표가 사지마비 환자를 돕는 것이라면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뉴럴링크가 2016년부터 광범위하게 시행해온 동물 실험을 두고도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2월 뉴럴링크의 전 현직 직원 20여 명의 인터뷰 내용과 내부 문서를 인용해서 2018년 이후 뉴럴링크의 실험으로 죽은 양과 돼지, 원숭이 등의 동물이 총 1,500마리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어요. 이와 관련해 뉴럴링크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미 농무부 조사를 받았죠. 미 하원 의원들은 같은 해 11월 머스크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21년에는 실험용 붉은 털 원숭이 뇌에 이 칩을 이식하는 데 성공한 바가 있는데요. 이어 칩을 이식받은 원숭이들이 생각만으로도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어 실험용 원숭이 23마리 중 15마리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사망을 했다는 내부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원숭이 학대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뉴럴링크는 가능한 한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함께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월 29일 미국 FDA 식품의약국은 머스크가 설립한 이 뉴럴링크의 캘리포니아 동물연구시설에서 진행됐던 동물 실험에서 다수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기기에 대한 보정 기록이 누락되었고 품질 담당자의 서명이 누락된 보고서도 다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테크 업계에서는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머스크식 경영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를 빠르게 해내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는 무시하거나 뛰어넘으며 일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 겁니다. 테슬라부터 스페이스X 그리고 뉴럴링크까지 참 여러 구설수에 오르는 CEO 머스크인데요. 그의 개인적인 리더십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시대를 앞서 나간다는 것이 기존 생태계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가 이 정도의 성취를 이뤄낸 것으로도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뉴스로만 접하는 저희로서는 현재 어떤 일들이 물밑에서 더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뉴럴링크가 기치로 내세웠던 컴퓨터와 인간 뇌를 연결해 복잡한 신경질환을 해결한다라는 목표에 안전하게 도달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이웨이가 상당히 강한 일론 머스크와 어울리는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퀸이 부릅니다. Don't Stop Me Now.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I feel alive, and the world I'm turning inside out. Yeah. I'm floating around in ecstasy, so don't stop me now. Stop me, 'cause I'm having a good time, having a good time. Shooting star leaping through the sky like a tiger, defying the laws of gravity. I'm a racing car passing by like Lady Godiva. I'm gonna go, go, go. There's no stopping me. I'm burning through the sky, yeah. 200 degrees, that's why they call me Mr. Fahrenheit. I'm traveling at the speed of light. I wanna make a supersonic man out of you. Don't stop me now. I'm having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Don't stop me now. If you wanna have a good time, just give me a call. Don't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Don't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I don't wanna stop at all. I'm a rocket ship on my way to Mars on a collision course. I am a satellite. I'm out of control. I'm a sex machine ready to reload. Like an atom bomb about to explode. I'm burning through the sky. 200 degrees, that's why they call me Mr. Fahrenheit. I'm traveling at the speed of light. I wanna make a supersonic woman of you. Don't stop me, don't stop me, don't stop me. Hey, hey, hey. Don't stop me, don't stop me. Ooh, ooh, ooh. Don't stop me, don't stop me. Have a good time, good time. Don't stop me, don't stop me. Supersonic man out of you. Don't stop me now. I'm having such a good time. I'm having a ball. Don't stop me now. If you wanna have a good time, just give me a call. Don't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Don't stop me now. I'm having a good time. I don't wanna stop at all.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학교에 교복이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6일 남부도시 베지에의 학교 4곳에선 교복을 입은 학생 700여 명이 봄학기를 맞이했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조끼, 남색 바지나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교복 착용은 최근 총리 자리에 오른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도입하려던 정책이었어요. 아탈 총리는 떨어진 학교의 권위를 세운다는 취지에서 다시 교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베지에시의 시범 학교 87곳에서 앞으로 2년간 교복을 입어보고 오는 2026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랑스에서 교복은 일부 사관학교를 제외하고 1968년 이후 사라진 지 오래라 프랑스 사회가 이 새로운 시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프랑스 아이들은 생각보다 교복 입는 날을 반겼다고 말하네요.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고 놀림받지 않아서 좋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길을 잃어도 괜찮을 것 같다 등의 대답을 했습니다. 교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베지에시 시장의 부인은 해리포터나 만화 속의 캐릭터처럼 교복을 입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라고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프랑스 어른들도 교복 효과를 조금 기대하고 있나 봐요. 규율에 더 익숙해지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이유죠. 누가 더 좋은 옷을 입는지 경쟁하는 아이들에게 교복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교복에는 마을 문장도 새겨졌는데 아이들이 주인의식,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고요. 물론 여전히 교복 착용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 역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맹목적인 의무를 지우고 소속감을 강요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인들에게 교복은 참 낯선 문화입니다. 주로 군대에서 정복을 착용하기도 했고 정부에서 교복을 입도록 한 역사는 없었으니까요. 나폴레옹 1세 치하에서 설립된 고등학교에서 남자 기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했는데 이후 소수의 엘리트 학교가 교복을 도입했지만 모두 1968년에 사라졌습니다. 모든 권위에 도전한다는 모토의 68혁명이 엘리트의 상징인 교복을 남겨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복이 56년 후에는 평등의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교복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는 보수파와 중도파 정치인을 중심으로 힘을 얻었고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은 모두가 교복을 입으면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유행하는 옷을 입는 대결을 드디어 끝낼 수가 있다며 교복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도 교복 의무화 실험 이야기가 처음 나오던 지난 23년 1월 교복이 단순하고 너무 칙칙하지만 않다면 학교에서 입는 것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20년간 라틴어와 문학을 가르쳤던 마크롱 여사는 어렸을 때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녔고 자신은 만족스러웠다며 교복은 학생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없애주고 시간과 돈을 아껴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선 가을수록 교권이 떨어지고 교사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교사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만큼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크게 늘었고 학교 환경도 좋지 않대요. 학생들이 규율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불평과 함께 성적마저 크게 떨어져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다고 합니다. 아탈 총리는 교육부 장관 시절 교복 착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기적 같은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교원단체들과 좌파 진영에서는 교복 의무화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주장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교사 숫자를 늘리고 지원하는 것인데 교복을 입힌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입장입니다. 교복을 입는 것이 당연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교복과 교권의 상관성이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평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소식을 전할 때면 늘 들려드리고 싶은 샹송이 너무 많아서 늘 고민인데요. 일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다는 투정을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핑크 마티니의 심파테크 듣고 오겠습니다. Ma chambre a la forme d'une cage. Le soleil passe son bras par la fenêtre. Les chasseurs à ma porte comme les petits soldats qui veulent me prendre. Je ne veux pas travailler,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Déjà j'ai connu le parfum de l'amour, 1 million de roses n'en barberait pas autant. Maintenant une seule fleur dans mes entourages me rend malade. Je ne veux pas travailler,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Je ne suis pas fière de sa vie qui veut me tuer. C'est magnifique être sympathique, mais je ne le connais jamais. Je ne veux pas travailler, non,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Je ne suis pas fière de sa vie qui veut me tuer. C'est magnifique être sympathique, mais je ne le connais jamais. Je ne veux pas travailler, non, je ne veux pas déjeuner. Je veux seulement oublier. Et puis je fume.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FM 104.5MHz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들어서 세계로 조이풀 월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3차례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3월 17일까지 7,800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방류까지는 2023년 회계연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4 회계연도의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해당 방류 계획에선 기존 4차례이던 것이 7차례로 횟수가 늘어나고 방류되는 오염수 총량도 약 31,200톤에서 54,600톤으로 1.8배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삼중수소는 약 3배가량 늘어난 14조 베크렐이 방류되는데 올해 4월부터는 방사능 농도가 더 진한 오염수 탱크들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우리 지역 대구에서도 지난해 결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저지 대구 시민공동행동 차원의 기자회견이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지난 2월 28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거듭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동조해서 다른 해법을 찾기를 촉구했습니다. 그 해법이란 처리된 해양수의 고체화를 통해 육상에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국제사회는 그동안 해양 투기 말고 고체화를 통해 육상에 보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기어이 해양 투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염수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 도쿄전력이 수시로 머리 숙여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더 길게 이어질수록 국내 어업과 수산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끝내 이들 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져 어민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답답함만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식 전해드릴게요. 나토 많이 들어보셨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자인데요.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이죠. 스웨덴은 200년 이상 이어온 중립군 노선을 버리고 32번째 나토 동맹국이 되는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는 러시아 전쟁 명분이 2년 만에 부메랑이 되어 외려 나토가 러시아 발트의 앞마당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요. 다만 북유럽을 품은 나토는 러시아 함대의 대서양 진출로인 발트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올해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유럽의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해군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에 새롭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대규모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을 앞두고 있자 러시아 서부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래저래 핵이라는 것의 파괴력과 위협이란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머리 좀 식히고 오실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들로 정신없이 돌아가도 음악은 만국 공통의 언어죠. 비록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다 해도 말이죠. 얼마 전까지도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마세의 나이트 댄서 감상하실 텐데요. 이 노래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곡 모두 들어보실게요. とてもいいような夜だけどどよめききらめきと君も、まだ止まった刻む針も入り浸った散らかる部屋も変わらないね思い出しては二人年を重ねてたまた止まった落とす針をよく流した聞き飽きるほど変わらないね変わらないでいられたのは君だけか無駄話ではぐらかして触れた先をためらうように足踏みしてずれた針をよそに揃い始めてた息がとってもいいような夜だけどどよめききらめきと君も踊ろうとってもいいような夜だけど二人刻もうとても意味없는 밤이더라도 일로이는 그림자 다른 너와 나 yeah.
조차 이젠 질렸어 지저분한 반조차 바꾸지 않네 떠오르는 기억이 너와 나 시간만 흘러가잖아 멈춰버렸어 즐겨듣던 내 말 너도 들었어 질릴 때까지 말야 변하지 않네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던 건 나뿐인 건가 쓸데없는 말로 대충 들어대로 손끝에 닿던 말도 달린 시간이 엇갈린 모든 게 하나둘씩 너와 나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 이렇게 미안한 밤이 돌아도 일로 인해 그 이제 따라 너와 나 미안한 밤이 돌아도 둘이서 새기자 살라시 듣다 너의 하얀 피부 네가 웃으면 나도 괜히 행복해 바뀌지 않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건 지금뿐인가 너를 보는 순간이 놓쳐버린 기억이 그들이는 내 마음에 커피를 높은 로션 반에 지쳐버린 같이 가고 싶어 손을 잡고 미오는 밤이 돌아도 뜨거운 불빛에 따라 너와 나 미오는 밤이 돌아도 둘이서 새기자 널 기뻤는데 잠은 오지 않네 지금이라도 멈춰 듣다 music 너와 밤새 돌아가셔주고 싶어 내일이 언제만든 상관없잖아 또 때로 미오는 밤이 돌아도 일로 인해 그 이제 따라 너와 나 미오는 밤이 시대 그는 나만 바라봐줘요 설레지 헤비 두거려도 너와 나 미오는 밤이 돌아도 둘이서 새기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트러플이라고 아시나요? 송로버섯은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은 세계 3대 식재료 중 하나이며 국내에서는 맛보기 힘든 식재료입니다. 자연산 송로버섯 약 1kg이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해외 토픽에 난 적도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 신혼여행지에서 처음 맛보았을 때 푸아그라를 먹고 식겁을 했던 터라 트러플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고기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꼭 버섯같이 설명을 하길래 그럼 버섯이냐고 물으니까 또 버섯이 아니라 트러플 이러는 거예요. 뭐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거의 남기고 한국에 와서 사전을 찾아보니 송로버섯이라고. 근데 또 그게 무슨 맛이었는지 물으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3대 진미 중 하나라는데 푸아그라도 캐비어도 제 입맛에는 영 아니었던 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잊고 지냈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많이 소개되면서 맛보게 되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입맛이 변한 건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신혼여행에서 남겨두고 온 그 트러플이 아까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란 편견에 사로잡히면 제대로 볼 수가 없나 봅니다. 그 대단한 송로버섯이 30여 년 전에는 돼지사료였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송로버섯의 세계 최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 그 중에서도 윈난성이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여러분들께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드셨던 트러플이
사실은 중국산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994년부터 중국 스촨성이 이탈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 송로버섯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32.5톤의 냉동 및 신선 송로버섯을 수출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58.6% 증가한 물량으로 중국이 송로버섯 수출을 통해 지금까지 서구 시장이 지배했던 고급 식재료 무역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산 송로버섯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았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산 검은 송로버섯은 프랑스산과 염기 서열이 96% 일치하지만 품질이 일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전라남도가 송로버섯 국산화를 위해 인공재배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국내에서 발견된 송로버섯 자생지 20여 곳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배양 기술을 확보하는 중이고요. 만약에 성공한다면 우리 농촌의 초고가 고소득 작물이 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떡갈나무 숲에서 트러플을 찾을 때 돼지를 동원해서 땅속에서 캐낸다고 들었어요. 이제 보니 돼지들이 자기들 밥 찾으러 그렇게 열심히 헤매인 것이구나 싶습니다. 생김새를 보시면 까맣거나 허연 덩어리 같은데요. 저는 꼭 두리안에 색칠을 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 인공재배를 통해서 보다 저렴하게 트러플, 즉 송로버섯을 맛보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한 주의 중간 고개를 넘어가는 수요일, 여러분들의 심신을 달래줄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중간에 들리는 바이올린 소리도 참 좋습니다. 이사오 사사키의 스카이워커를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서 세계로 Joyful World 조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